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북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아침 출근길과 함께 들을 수 있는 IT 소식들 다양하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오늘 끝나고 나면은 불금이 기다리고 있죠. 아무쪼록 오늘 일 잘 끝내시고 나서 안전한 불금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카카오 손해보험이 하반기 출범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제가 어제는 토스뱅크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은 카카오예요. 이거를 저희 빅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IT 플랫폼 기업들이 매섭게 나오고 있죠. 자,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 손해보험,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이름이. 9일날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카카오 손해보험에 대한 통신 판매 전문 보험 예비 인가 안건, 좀 길죠? 이게 의결이 됐습니다. 고로 본격적으로 사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통신 판매 전문 보험. 통신 판매 진짜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인데 이게 법이 그렇습니다. 통신 판매 전문 보험이라고 하면요, 만나서 하는 대면이 아니라 통신 수단이 가능한 수단들로 고객을 모집하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인터넷이 있고 전화도 있고요. 우편을 보내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냥 요즘은 줄여서 인터넷 전문 보험이다, 디지털 전문 보험사다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없었던 거 아니네요? 분명히 있었죠. 뭐가 있었죠? 캐럿 손해보험이 있었죠. 이 캐럿 손해보험이 있었었고 규보 라이프 플래닛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슈라는 건 뭐냐 그러면 최초 이런 건 아니에요. 최초는 아니고 최초의 타이틀을 가지고 간다라고 한다라면 최초의 플랫폼 사업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죠. 카카오가 기존에 보험을 했던 대형사가 아니라는 게 또 다른 거예요. 자, 원래 삼성화재하고 함께 진행을 하기로 했었어요. 삼성화재하고 함께, 삼성화재는 오랫동안 했었으니까 탄탄한 자신들의 망을 갖고 있을 거고요. 체계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새로운 것들을 이끄는 혁신, 그리고 카카오잖아요. 이 두 개가 손을 붙잡도록 했다가 작년에 저희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너무 강대강 두 개가 만나다 보니까 흐트러질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독자적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카카오 손해보험은 지분을 보게 되면요, 카카오페이가 60% 정도, 그리고 카카오가 40% 정도, 카카오에서 전부 가지고 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어제 토스뱅크를 제가 이야기했었을 때에도, 그래서 얘네 뭐 할 건데, 이게 있어야 될 텐데, 카카오 손해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보험, 동호회 보험, 카카오 키즈 연계 어린이 보험, 모빌리티 연계 택시, 바이크, 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 보험 등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한마디로 자회사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것들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하겠다. 그래서 나오자마자 매출 자체는 좀 탄탄하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도 한번 해봐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카카오는 보험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죠. 인바이유라고 하는 인슈런스 테크 기업, 스타트업을 2019년에 이미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하기 전에 뭘 했었냐면은 보험 비교 서비스를 같이 제휴를 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카카오페이에 들어간 보험 메뉴가 있는데요. 보험 메뉴 있어요. 비교 분석을 해주죠. 비교 분석을 해주고 이게 좀 보장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을 채워서 알려주고, 이게 저희 채널에서 한번 소개도 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했었던 것도 비교 분석만 하고 제휴가 되어져 있는 보험사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였는데 이제는 독자적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카카오페이, 증권도 그렇고 지금까지 했던 걸 보게 되면은 카카오는 독자적으로 모든 걸 가져가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증권 같은 경우에도 원래 중개만 했었잖아요. 그럼 카카오페이 보험은 도대체 뭘 할 거냐? 방금 얘기했던 거죠. 자회사, 계열사에 관련된 것들은 자기가 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소비자가 직접 만드는 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원할 때 할 수 있는 미니 보험을 먼저 건드릴 겁니다. 생각에는 그 미국의 레모네이드라는 회사가 있죠. 얘네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디지털 손해보험사 중에 하나인데 여기와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미 파트너사들이 많으니까요. 그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재밌는 상품이 나오는 것들 하반기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 재밌는 일 많아지네요. 두 번째입니다. 보통 우리가 길이 막히게 되면은 차 놓고 올걸, 지하철로 올걸, 이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럴 거면 차라리 지하에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하로 달리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앨런 머스크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만든 보링 컴퍼니, 이게 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좀 보게 되면은 총 2.73km, 이거 길이의 루프 시스템, 그러니까 지하를 뚫고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거, 직능선을 만들어서 이거 루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현재 어디에 구축이 됐느냐?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기서 콘크리트 박람회 행사를 하는데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타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상에는 2개, 그리고 지하에는 1개의 정류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곳에서 대기하는 테슬라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이 승객을 태워서 달리는 거죠. 걸어서는 2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 테슬라 차량을 타고서 가게 되면 2분이면 도착한다라고 합니다. 이 속도를 공개된 걸 보게 되면 56km라 그래요. 56km. 느린 거죠. 저희들이 주행을 56km는 가는데 지하니까 뭐 장애물이 없는 거, 그건 좋죠. 최초에 뭐라고 했었냐면 240km 정도로 달리는 걸 얘기했었습니다. 이거에 기대하지 못해서 이거 혁신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게다가 원래 1억이라 한 거였었지만은 테슬라의 차량으로 움직이게 되면 이 2.73km 정도라면 모노레일이 크게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대량의 고객을 태워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대를 좀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제 시작이죠. 터널을 처음 착공했었던 게 2020년도 1월이었습니다. 1년 만에 지금 운행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뭐 코로나 여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있는 테슬라의 차량들, 테슬라가 갑자기 전차를 만들지 않잖아요. 지하철을 만들지 않을 테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무인 시스템으로 작동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테슬라는 여기서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린 결론일 것 같네요. 그래도 240km까지 달리는 거 한 번은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오늘 미국 얘기가 났네요. 바이든 정부에서 틱톡과 위챗에 대한 금지 명령을 철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도 풀렸어요. 이것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앱을 다운받지 못하고 더 이상 업데이트도 시키지 못했었던 거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걸 진행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중국하고 트럼프 정부하고 싸웠었잖아요.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그러면 좀 대화를 시작하려는 걸까? 아니면 트럼프 정부 지우기, 원래 전 정권은 지우니까요. 여기 바이든 정부가 열심인 걸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둘 다 맞습니다. 중국과 언제까지고 각을 세우며 살아갈 수는 없어요. 트럼프가 했던 조치들을 보게 되면은 특이한 건 자기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트럼프는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거든요. 또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천재잖아요. 그동안 썼던 협상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책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없었겠죠. 자, 그랬던 트럼프는 중국을 압박하는 거 굉장히 계산적인 행동을 많이 했었어요. 바이든은 아니냐, 호인이냐? 아닙니다. 바이든이 더 까탈스럽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바이든 정부에선 트럼프 정부 지우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중국을 향해서 요만큼의 대화 창구는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 라는 걸 보여주고서 그리고 또 오히려 압박을 할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건 뭐냐? 해외 적대 세력 연계, 소프트웨어가 가하는 국가안보위원 파악, 이런 이름의 행정명령이 새로 발령이 됐어요. 중국을 압박했던 것만큼 여기 걸리는 모든 회사들, 모든 나라들을 우리는 제재를 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큰 거죠. 여기다가 자국 산업 보호 같은 경우에 트럼프보다 더 심할 것 같아요. 아예 반도체 들고 나왔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들을 직접 뛰면서 챙기기 때문에 좀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어쨌든 금지 처리로 인해서 다시 틱톡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아쉬운 건 이 시기에 조금 더 쇼폰 컨텐츠로 승부를 봐야 했었던 게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이었었죠. 이들의 움직임이 좀 아쉽습니다. 이때 좀 치고 나갔었어야 했는데 그게 좀 안 됐었네요. 네, 오늘 IT에 대한 소식들 3가지였습니다. 바이든 정부 틱톡, 위챗 금지 철회에 대한 이야기 있었고요. 보링컴퍼니 운행 개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카카오 손해보험 하반기 출범 예정 3가지 소식 들려드렸습니다. 기존에 이야기했던 대로 제 신간 메타버스 이미 시작된 미래라고 하는 이름의 책이 예스24와 교보문고를 통해서 예약 판매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간단한 이벤트를 한번 진행할 예정이라서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목의 IT 트렌드를 읽다였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소식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